캄보디아 개발 사업을 둘러싼 통일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건축사무소 히림과 통일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히림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건희 씨와 통일교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인 지난 2022년 12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당시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일정에 건축사무소 히림 관계자도 합류했습니다. 취재 결과 통일교와 히림을 연결시켜준 인물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가 당시 프놈펜 공항공사를 맡고 있던 히림을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 캄보디아에 프로젝트가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해보라며 윤 전 본부장을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히림 측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히림 쪽이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며 사업엔 코이카 자금을 끌어들이면 된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는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교롭게도 그 무렵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은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됐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코이카의 캄보디아 지원 예산도 늘어났고 통일교가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도 히림의 이름이 등장하는 점을 확인하고 이틀 전 히림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 씨가 히림을 끌어들인 뒤 김 여사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의심받는 목걸이 선물에 대해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차원의 작업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히림 측은 사업 확대 차원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이라며 통일교 사업에 히림이 관여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년에 평균 한 4,500억 정도가 통일교에서 계속 들어와서 뭐 3년이면 1조 2천억 들어오고 그런 게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관리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건희한테만 뭐 목걸이 주고 명품백 줬을까?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가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압수영장 안에. 예.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종교계에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약간 아웃사이더든 아니면 자기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종교계에서 끊임없이 정치권에 로비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종교계하고 지금 통일교 같은 경우에 3년 치면 회계 자료까지 다 뒤진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뿌리가 확인이 되면 진짜 종교하고 정치를 단절시키는 뭔가의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빗속에서 통일교 그 신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홀리 마더 뭐라고 이렇게 써진 거 옷 입고 정문 앞에 그 전원궁 그 정문 앞에서 막 하는 거 많이 뉴스에서 봤습니다. 3년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고 지금 권성동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행사장에 가서 축사를 직접 한 적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윤땡땡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을 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고 이상하잖아요. 그분은 마치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여러 이야기도 나왔는데 본인이 출석 안 할 이유도 없고 비밀의 방에 갔더니 뭐가 명품이 뭐 한가득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서 나오고요. 통일교 이런 부분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문제는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게 문제고 미래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돌아가는 꼴을 좀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가 다시 나온 거는 과거 세력과의 전쟁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일 뿐만 아니고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장동혁이 또 출마해요. 그리고 전환길도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그리고 그 특정 종교가 연관되어 있고 그동안 그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장악해서 보수정당이 아니고 극우정당인데 극우정당이 아니고 완전히 종교정당, 특정 종교정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 특검이 막 이 뿌리째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해서 사실 이 기세면 곧 정광훈 당하고 꼭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도 남을 수 그러고도 있는. 남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극우화가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종교와 결합되면서 도저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씨앗을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해산되는 것이 정말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통일교의 그 윤땡땡 씨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를 주도해서 했을 때 또 이게 나왔었잖아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쯤에 대략 600억 정도 원정 도박. 예.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뒤에 거 이제 또 나오는데 그걸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윤핵관이든 누구 실세가 그걸 알려줬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비해라 하라고 지시하는 예. 녹취록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 통일교는 문선명 총재가 있을 때만 해도 앞에 이제 문선 해갖고 이제 예.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달과 해를 가진 지도자에서 한국에서는 이단 사이비로 몰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포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 미국 중심으로 세계 10위권 종교로 한때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는 종교적 외양을 같이 노력했어요. 기독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선명을 제2의 예수로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찍혔어도. 근데 그 아들들에게 승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 막 파행이 이러면서 다시 한학자 네. 총재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서 더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아들들도 다 지금 뿔뿔이 터져 있고, 뭐 재산 쫓겨나고, 소송도 있고. 예, 막 네. 어지럽습니다. 네. 근데 원정 도박을 하다 걸린 거예요. 국내에서 이단 사이비 멍해를 벗기 위해서도 권력이 붙어 로비를 해야 될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원정 도박까지 수사를 받으니까 그게 650억대 어마어마한 네. 금액이잖아요. 이건 밝혀지면 신도들도 아무리 맹신도들도 그러니까 악착같이 윤석열 세력에 붙을 수밖에 네. 없었는데 종교 세력들이 정보가 빠릅니다. 네. 당연히 실세는 김건희다. 김건희한테 붙은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역시 약간의 사이비로 김건희 옆에 붙어있는 건진이랑 함께 붙은 거죠. 이게 전체적 의기가 맞을 겁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럼 김건희한테만 줬겠습니까? 윤석열에게만 줬겠습니까? 김건희, 윤석열과 함께 실행해야 될 수족들한테도 같이 줘야졌다 꽃물을. 네. 정치자금이나 뇌물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또 통일교는 돈이 많습니다. 교세가 대한민국에서는 작지만 다른 나라에서 교세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윤재원 대표님 말씀 것처럼 원래 이 극우 폭력주의도 위험한데 종교적 극단주의하고 결합이 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 마지막 갈림길입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해산자들이 정당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 그래도 거대 보수 정당이 정광훈한테 합당하는 게 아니라 정광훈한테 먹히게 생겼거든요. 네. 전환길이한테 먹히게 생겼거든요. 예. 길게가 등장했어요. 길게가. 예. 아니 진짜 김재섭, 김용태, 한지아 이런 사람들 뭐 합니까? 그렇죠. 싹 다 들고 일어나서 예. 진짜 이러다 국민의힘당 구정당 된다. 완전히 이제는 역사에서 심판받을 지금 일어나가지고 당 정투운동해야죠. 뭐 소장파 뭐 옛날 아니, 정품운동 그 이런 사람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 네. 입장은 내긴 하던데 개별 입장이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네. 똘똘 원내 개혁파들하고 원내 개혁파들이 똘똘 뭉쳐 이건 지금 당내 투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네. 진짜 전환기라고 정광훈한테 먹히겠네. 네. 그래서 이렇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쌍권은 이제 한물 갔고 네. 쌍전의 시대가 왔다. 쌍전. 네, 쌍전의 네. 시대가 그러네. 왔다. 쌍전이네. 전환길, 정광훈 네. 여기에 다 먹혀 들어가는 정당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국힘을 사실상 관뚜껑에 못질하러 온 사람을 지금 웰컴들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유는 뭐겠어요? 음. 전환길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이너스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환영하잖아요.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정광훈하고 전환길에 네. 대리인으로서 자기 바저지 사장으로서 오늘자의 밭글에 보면 예. 소위 찌라시에 보면 최고위원 런닝메이트로 전환길과 김계리를 한다. 뭐 이런 예. 박근혜 지금 돌아다니고 뭐 있습니다. 장동혁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쌍전의 시대가 돌아왔다. 쌍전의 시대가 됐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네. 진짜 그런데 뭐 진짜 전환길이 권리당원 당비를 3개월 안 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먼저 올 시간이 때는 안 됐어. 네, 근데 그건- 그좀 8월 그렇지 8월에 하면 안 되겠다. 재밌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많습니다. 뭐 출마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전환길이 주어가 아니에요. 기존에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영남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확고하게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배지들 이 사람들이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환길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도 역시 필요하고 그 세력들 종교 세력도 역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3년 동안 버티면서 국회의원 배지 그대로 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꼼짝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당권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 즉시 끝난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한동훈 죽어도 한동훈이나 다른 사람한테 못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욕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전환길도 받아들이고 정강훈도 옆에서 막 도와주겠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태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한 10% 15%만 된다 하더라도 그 세력하고 선을 긋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중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친한계 그룹이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위 종교, 무속화되어 있는 종교 이런 종교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게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돼버린 것 대다수 같아요. 큰 네. 우리나라의 종교는 사실은 굉장히 종파도 다양하고 덩치도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일률적으로 막 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붙을 거야 그런다고 붙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통일교 같은 데는 다르잖아요. 음. 한학자라는 사람이 윤석열 지원해줘.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문자 쫙 돌려가지고 뭐 당원도 가입하고 가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게 가능한 종교란 말이에요. 특정인을 대표로도 만들려고 이렇게. 네, 권성동 의원 대표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도 똑같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그 누구야? 그 뭐 이만희. 이만희 가가지고 교육받는데 법무부 교육받는데 들어 누워서 받는다잖아요. 그 처음 사례라 첫 사례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길거리 다닐 때 막 경호도 하고 경호도 막 하고 이러고 지나가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거죠. 어떤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훨씬 더 잘 붙는 거지. 권력 있는 쪽에. 김건희 특검이 오늘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통일교 천정궁 그리고 용산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도 뭐가 있나 보군요. 네. 본부가 있대요. 본부가 네. 있습니다. 예. 통일교를 겨냥한 이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하. 아 진짜.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예. 이거 네. 사진만 코로나 때 신천지에 행정집행하러 들어갔던 거 생각나네요. 네. 그때도 이재명 아마 경기. 네. 근데 신천지랑 네. 통일교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통일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교세가 세계적인 종교예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네. 경우는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 그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통일교에서 우리나라에 초청해가지고 행사하러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 이야기 그때 그쵸. 예. 또 저 중요한 그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따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 YTN 인수 등 이제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6,22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라는 이제 의혹과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위한 조치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자, 특검은 신도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감지하고 경찰 기동대와 함께 오전 7시 3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깜짝 놀란 게 약간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도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많은 신도들이 이 천정궁에 모여 있더라고요. 경기도 가평이죠? 네, 맞습니다. 네. 봤더니 거기서 수련 중이던 대학생 신도들이었다라고 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영상 보여주세요.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그 통일교 측은 수련 중이던 신도들에게 천정궁으로 바로 올라오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 잔디밭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드리고 뭐 비가 오는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막 엎어져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몸싸움을 벌이거나 하진 네. 않았나 보군요. 다행히도. 네. 네. 원래는 저 정문에서부터 막으려고 했는데 네. 아마 지시는 그렇게 내려왔겠죠. 정문부터 네. 막으라고. 그런데 이제 특검이 이렇게 기동대와 함께 진입을 하니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뭐 다행히 이제 무력 충돌은 없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 분위기가
저 건물의 양식도 참 어. 약간 낯설고. 네. 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젊은 신도들이 저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실 통일교 하면 이거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그 젊은 신도들 미혼의 신도들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짝을 음. 맺어준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합동 결혼식 같은 거 하지 합동 결혼식은 않았나요? 하죠. 옛날에. 예. 그래서 짝을 이렇게 맺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요거 기사 찾아보면서 사이드로 좀 찾아봤더니 예. 2000년대 이후로 직접 맺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중단은 했고 지금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던 게 한참 전의 것이. 아니 합동 결혼식은 하는데 아, 지금도 하고. 예전에는 짝도 교단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 너 이 사람하고 한번 잘해봐. 네네네. 어. 왜냐하면 통일교가 가족 중심의 이 교회 생활을 굉장히 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예. 좋아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만드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교단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그냥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교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어쨌든 종교 내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많은데 어허. 합동 결혼식은 여전히 있지만 어. 교단에서 직접 연결해 주는 거는 2000년대 이후에 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 MC 장원이 네.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뭔가 그 통일교 쪽에 네. 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네, 좋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신도들은 총제를 지키자라면서 이제 야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특검을 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현 통일교 지휘부는 압수수색 들어오면 사실 몸으로 막으라는 명령을 내리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충돌이 있진 않았고요. 통일교 산하 방송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곳의 한학자 총재와 핵심 인물들이 그간 의혹을 논의한 녹취록이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아하, 예. 해당 녹취록이 확보가 된다면 이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청탁 의혹에 대한 이 수사 더욱 속도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예. 네. 자, 통일교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는 정치권까지 꿰뚫었습니다. 이 통일교와 윤석열 부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요. 자, 아까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봉우 연구원이 정리해준 최병 특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겨냥한 수사에서는 이철규라는 친윤 의원이 등장하였고, 그렇죠. 군용 로비를 해준 것 같다. 예, 지금 M장이 정리하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은 또 다른 친윤 권성동 의원인 드디어 것입니다. 나오는데. 아, 예. 자, 드디어 권성동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것인데요. 자, 오늘 오전 특검은 권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인 강릉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자, 권 의원은 지난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예.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내부 고발자로 되어가는 듯한 분입니다. 네. 예. 자, 그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하. 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경위를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 반발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네네네. 예. 자, 특검이 오전 11시 44분에 권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결을 요청했고요. 아, 또 집결 요청했으니까. 약 20명 정도가 이 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가 권 의원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름을 다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이, 뭐 굳이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권선동 의원은 오후 12시 10분경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요. 어이가 없다라면서 모든 의혹을 좀 반박했습니다. 네. 자, 한번 듣고 올까요? 좀 네. 내용을 그 반론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권 의원 육성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오랫동안 수사해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남부지검에서 단서가 있거나 제 관련 사실이 있었다면은 벌써 저한테 소환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저한테 단 한 번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 일단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고요. 예. 네. 자, 그런데
오늘 있었던 한겨레 단독 기사에 따르면 네. 권성동 의원의 상황이 결코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허. 네, 2022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통일교 측의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때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 미국 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한 거였는데 네. 이때 이제 기회 삼아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나게 해준 건데 네. 이때 이 주선을 통일교가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 윤영호 씨가 했죠. 네. 어허, 예. 그리고 당시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예. 통일교하고 종교단체하고 이렇게 얽히는 거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약간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걸 강력하게 추진한 사람 그게 바로 권성동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와 뭔가 좀 권성동 의원이 끈끈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네. 좀 분위기가 읽힌다는 거죠 지금. 네. 예. 자, 당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표가 3만 표나 된다. 300만. 300만. 죄송합니다. 300만 표나 된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캠프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압수수색 통일교를 향한 이 압수수색 단순한 수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무게감이 상당하고요. 또 최초이기도 하고요. 종교와 정치, 권력이 얽힌 구조를 직접 겨냥한 것인데요. 자, 곧 밝혀질 이들의 민낯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권성동 의원을 압수수색할 때 참고인 신분입니까?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죠. 피의자 네. 신분은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 참고인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의 기초 자료를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권 의원이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네. 그렇게 선은 긋겠습니다. 그러나 MC 장원이 잘 정리해 줬듯이 뭔가 통일교하고 과거부터 이렇게 뭔가 교류가 네. 권 의원이 있었으니까 혹시 이제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네. 권성동 의원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이용해서도 윤석열 부부 측과 접촉을 하고 청탁을 넣고 했겠지만 꼭 건진법사만 통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리를 놔준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그걸로 지금 다리를 놔준 걸로 사실 권성동 의원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통일교 입장에서는 루트를 하나만 팔 필요는 없고 그러네요. 다방면으로 루트를 펼쳐서 본인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2월에 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오늘 한겨레로 보도가 된 제보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 표나 되니까 통일교 행사에 후보가 가서 만나야 된다. 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말은 뭐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선거 국면에서는. 근데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그 표만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그 뒤에 상황들도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오니까. 이미 네. 뭐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2022년 11월 그러니까 한 3, 4개월 뒤에 있는 2023년 초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네. 건진법사랑 통일교 윤영호 씨가 당대표로는 친윤을 안 쳐야 된다. 맞아요. 지금 윤심 누구냐? 아, 건이다. 당연히 권성동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몇 명 준비해야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 준비해야 된다. 근데 1개월 전부터 당비 넣으면서 권리당원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눠요. 권성동을 밀어주기 위한 대화를 나누죠. 네. 네. 그런데 통일교 권성동은 교인들을- 불출마를 선언했고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결국 친윤인 김기현 의원이 김기현으로 당선됐죠. 갔죠. 네.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주저앉히고 김기현으로 갔고 권성동은 불출마했고. 네. 예. 그러나 그들끼리는 건진법사랑 윤 본부장끼리는 권을 밀어주자 이런 대화를 그렇죠. 했었던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강제로 당원 가입시켰을 의혹도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통일교는 김건희 특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혜병 특검. 네. 나중에는 막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저도 네네. 솔직히 뭐 날마다 뉴스를 다루는 직업이지만 예, 많이 헷갈립니다. 요즘 너무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어서 네. 헷갈리시죠 많이 요즘.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윤 전 본부장이 세운 법인에 직접 또 가서 축사를 맞아요. 축사도 하기도 했어요. 했거든요. 통일교 행사에 가서. 가까운 사이였던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보통 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단들이잖아요. 뭐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 같은 천주교 행사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들 가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통일교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웬만해서는 참석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여러 차례 좀
얽힌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에서 투트랙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윤석열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얘기할 때는 권성동 라인을 통하고 김건희한테 뭔가 전달해야 될 때는 건진을 통해 가고 그럴 수도 김건희한테 있죠. 다이렉트라고 투트랙 전략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그럴 듭니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또 위치 차이가 나오네요. 윤석열은 직접 만나고 네. 김건희는 누구 통해야 돼. 그렇죠. 통해서. 아, 진짜 그런 게 또 있네. 네. 아마 윤영호 씨가 윤석열을 직접 만났거든요. 독대까지 했었고. 직접 만났어요. 그랬네요. 독대까지 했어요. 아, 맞다. 근데 김건희는 독대를 못해. 독대를 못해. 발현하기가 힘들죠. 급이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높아. 윤영호 본부장이 윤석열 씨를 독대했던 게 언제였죠? 2022년 3월입니다. 3월. 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펜스 만나게 해주고. 당선 직후에. 네. 예, 그래서 예. 2월 달에 펜스 만나게 해준 걸로 연이 되니까 이제 네. 3월에 독대까지 간 거죠. 독대까지는 갔었고. 맞아요. 아마 예. 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그 회담할 때도 그 자리에 윤 본부장도 있었어요. 있었겠죠. 통역을 했대요, 통역. 통역을 예.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만났었죠. 통역을 본인이 한 건 아니고 본인 측근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예. 뭔 측근이 이렇게 많아. 윤영호 씨 측근. 예. 아유. 아, 좀 뭐 약간 숨이 차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도 이제 굉장히 세세한 팩트까지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